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하루 폭염과 호우특보가 연이어 발효돼 극심한 기상 변화를 겪었습니다. 포항과 울진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오전 10시에는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2시에는 호우주의보로 바뀌어 천둥, 번개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강한 비가 쏟아져 간판이 떨어지고 저지대 골목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한 협회에 고용된 200여 명의 활동 지원사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의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협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 지원사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지난 3년간 일해온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원사 없이는 물도 못 마시는 장애인을 위해 계약된 규정보다 7시간 초과된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했습니다. 통증이신 분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저희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대상자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저희들이 근무를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지원사의 월급 명세서인데 시간의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했고 협회 소속 지원사 265명이 동의서를 썼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안 하면 일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해야 되겠죠. 한 달에 안 나온 수당이 월급만큼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서에는 활동 지원사의 초과 근무가 장애인과 본인의 자발적 협의 결과라며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의서는 약자인 활동 지원사의 처지를 악용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그럼 임금 채권에 대한 요구권이 노동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해버리면 그걸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그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부족해 시간의 수당까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의서 작성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더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받는 그 바우처 단가를 초과를 해버리게 돼요.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운영비 자체가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포항시는 협회 측의 운영상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동의서 작성은 약자를 상대로 악용한 것이라며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지가 걱정되냐는 질문에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로 걱정된다는 응답이 78%였고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걱정된다는 의견은 여성이 80%로 74%인 남성보다 많았고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80%, 60대도 69%로 우려 비율이 높았습니다. 어제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겪는 어려움과 울릉도가 목표로 하는 100만 관광객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봤는데요. 상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울릉군도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아 기자입니다. 20년째 영업 중인 울릉도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이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나 장사가 잘 되는 가게지만 정작 가게 주인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이서 하루 평균 20시간 가까이 일해 겨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저희는 진짜 성수기 때 문을 닫아야지 마음 먹고 있었어요. 직원을 구해보려고도 엄청 많이 했죠. 숙박업체와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이진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해 숙식까지 제공해도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야지만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바쁜 시간대에는 많이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 등 젊은 층을 고용하고 싶은 업소들은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젊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문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상인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방법도 농어업에만 가능하다 보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울릉구는 최근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 일자리는 많은데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워킹홀리데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달 말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여당 대표의 지역구인데다 울산 지역 정치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울산과 포항 두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특화단지 지정은 2차 전지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 공정한 평가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19년 만인데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83.07%의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을 위해 만여 명이 파업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의사를 비롯해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필수 인력은 정상 근무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60여 개 직종 4만 5천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관리 제도화,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 기능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는 의사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의료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런 행위들이 어떤 선이 딱 규정 지어지지 않은 선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직종들마다 약간의 의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직종들의 업무가 명확해져야 된다. 대구 경북에서는 영남대 의료원을 비롯해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간호사와 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등과 영양사, 조리사, 청소, 노동자 등의 직종이 모두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6시부터 총파업 투쟁 전야제를 시작한 뒤 13일 오전 7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치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데 반해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을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 지역의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지역은 지난해 5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장 16곳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관련 민원도 지난해 1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